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관영 지사가 올해 안에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와 부안군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제시는 관할권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김제시 동의가 관건입니다. 군산시의 공공배달의 배달의 명수가 이용률 감소로 위기에 있습니다. 배달의 명수는 가입업소가 민간 배달앱에 비해 크게 적은 데다 무료 배달과 할인 이벤트 등이 적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소와 시민들은 배달 수수료 등으로 민간 배달앱의 부담이 많은 만큼 배달의 명수의 소비자 혜택과 마케팅 강화 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김관영 지사가 올해 안에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의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동의하면 출범할 수 있다며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요. 군산과 부안은 특별지자체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김제는 관할권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올해 초 새만금 특별행정기구 연내 추진을 약속한 김관영 지사. 김 지사는 반년이 지나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위한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세계 지자체장과 의회가 동의하면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부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새만금 통합이 절실하다는 입장이고 부안군도 큰 이견이 없는 상황. 올해 전북도가 새만금 특별지자체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세 개 시군의 의견을 모른 결과 군산과 부안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새만금이 개발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관할권 분쟁도 있고 그런 분쟁과 별개로 저희가 빨리 추진을 발전을 시키는 거죠. 하지만 김제시가 용역의 찬반 여부를 답변하지 않으면서 용역은 무산됐고 여전히 김제시는 당면 과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 방파제 관할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 김제시는 김지사의 추진은 공감하지만 관할권 결정이 마무리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제 지금 행정부의 결정된 지가 돌아오고 일부밖에 없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과연 할 수 있으려면 모르겠고요. 이 관할이 어느 정도 구조가 정해지고 서로가 해야지 또 싸움하다가 또 다시 깨질 수도 있는데. 이대로라면 올해 출범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9월 만들어진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 조례. 1년이 다 되도록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면서 김제시의 결정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건설기계 외장품 등을 제조하는 MSENG가 새만금에 65억 원을 투자합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MSENG는 오늘 건설기계 외장품, 플랜트, 모듈러 제조를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MSENG는 입주 계약을 맺은 이후 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17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MSENG는 지난 2021년 설립된 청년 기업으로 독자적인 특허 등록과 출원 15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오늘 2차 전지 원료를 제조하는 성일하이텍의 소성로 공장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일하이텍은 산단내 1, 2, 3공장에 이어 소성로 공장까지 가동하면 연간 전기차 40만 대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원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소성로 공장은 열처리 등 방법으로 폐배터리에서 재활용 금속을 추출하는 공장입니다. 새만금청은 소성로 공장 가동으로 2차 전지 원료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올 하반기 정부의 교육발전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 사활을 내걸었습니다. 도는 3년 동안 해마다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의 신청을 완료했고 이달 안에 대면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공모는 군산과 전주 등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신청했으며 교육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10월 진행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 동물 헬스케어 분야로 도전장을 내밀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이 늘면서 유망 분야로 손꼽히는 동물용 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촉진, 산업특구 지정 등 동물용 의약품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에는 동물용 의약품과 동물용 의료기기, 동물용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동물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동물약품 시장은 2022년 65조 원에서 2032년 137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산 쌀 5만 톤을 매입하기로 한 가운데 전복은 16%가량이 배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산 쌀 5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고 전복에는 8,310톤이 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는 이번 주까지 배정 물량을 정한 뒤 정부 양곡창고로 옮길 계획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도내 농협 벼 재고는 12만 3천 톤으로 1년 전보다 40%나 많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정원율 시장은 오늘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 협조를 구했습니다. 정 시장은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산재 전문병원 건립 사업,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 사업 등의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정 시장은 오는 8월까지 이어질 기재부의 심의 동향을 주시하며 정치권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지역 경제단체 6곳과 산업발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늘 시청 면담실에서 강임준 군산시장과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5개 산단 협의회장 등이 협약식을 갖고 산단 발전 지원과 상호 프로그램 참여, 산업 동향 등 정보자료 공유 등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산단 입주기업의 지역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기업 지원 원스톱 TF팀을 운영하고 자금과 근로 여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스마트 그린 산단의 기업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추진합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개발공사는 지난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설명회를 열고 기업 맞춤형 공급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맞춤형 공급은 기업의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재생에너지 공급 전용 전력망 구축 등입니다. 새만금청은 국가 시범산업단지로 구축된 스마트 그린 산단의 온실가스를 2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인구 감소폭이 지난 3월 이후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인구는 전달에 비해 68명이 줄어 25만 8,6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2월 314명에서 3월 354명으로 증가했다가 4월에는 159명, 5월에는 109명으로 줄었습니다. 시는 2차 전지 업체의 이단 입주에 따른 효과로 인구 감소폭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군산시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민간 배달앱의 무료 배달과 할인 이벤트 등에 미치지 못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가맹점주와 시민들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혜택과 마케팅 강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출시된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민간 배달앱과 달리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받지 않아 많은 업소들이 공공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공배달앱 이용률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 배달의 명수는 한 해 동안 주문 건수 36만 건을 기록하며 90억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주문 건수는 19만 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매출도 38억 원이 줄어든 52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공공배달앱 이용률 감소는 민간 배달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매년 4억 원 이상 투입해 지역화폐 10% 할인과 할인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4월부터 무료 배달 정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민간 배달앱들도 똑같이 할인 쿠폰이랑 이런 거를 파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민간 배달앱 활용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민간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도 부담해야 하고 무료 배달의 경우에도 가맹점이 배달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 배달의 9할 가까이 차지해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배달앱 주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는 그런지 알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가 잘되는 거예요. 올 100%를. 근데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점주들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음식 가격이 올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며 시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시민들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으로 마케팅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홍보를 좀 많이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배달앱이 정작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가운데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KCN 오형목입니다. 익산의 한 농협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이던 벼가 불에 탔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51분쯤 익산 삼기면의 한 농협 벼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 2개 동이 탔으며 보관 중이던 벼 450톤이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확산함에 따라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군산의 한 금은방에서 고가의 귀금속을 훔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군산 수송동의 한 금은방에서 900만 원 상당의 20돈짜리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손님으로 가장해 팔찌를 착용한 채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사회복지 보조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사회복지 보조금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익산시는 특정 업체와 체결하면서 다른 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를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과오 지급액 500만 원을 환수 조치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오늘 아동학대로 신고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A 중등교사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북지부는 학생 사이에 벌어진 다툼을 중재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A 교사에 대해 다툼을 중재하지 않는 것이 아동학대가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사례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며 군산 지역 경찰서와 검찰지청, 시청에 교사 2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산시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는 지난 1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강임준 군산시장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과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청렴 실천 결의문은 부정청탁과 갑질, 부당 업무 지시 금지 등 청렴성과 공무원 품위 유지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익산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오늘 투표를 진행해 기획행정위원장에 무소속 이종현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에 민주당 최재현 의원을, 산업건설위원장에 민주당 소기령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날 투표는 전체 의원 25명 가운데 1명이 불참하고 24명이 참여했습니다. 제32대 군산해양경찰서장으로 박상욱 총경이 취임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 신임 박상욱 서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박 서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즉시 구조할 수 있는 신속한 구조 대응 체계를 만들어 바다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박 서장은 1999년 간부 후보 47기로 임관한 후 부산 해경에서 상황실장과 해경청 장비국 사업계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익산 교육문화회관 관장에 김영대 도교육청 행정국장이 어제자로 발령됐습니다.
또 도교육청 행정국장에는 박성현 익산교육문화회관 부이사관이 승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익산 전북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에는 김정주 도교육청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해 발령받았습니다. 한편 신임 김영대 관장은 1년 6개월 만에 도교육청 행정국장에서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교관 폭행으로 논란이 됐던 전주의 한 초등학생의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임시 조치했습니다. 도경찰청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임시조치 5호 처분이 내려져 초등학생의 엄마 A씨가 교육받고 있다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병 여성청소년과장은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A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만큼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에서 혼자 설비를 살피던 19살 청년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진보당 기본소득 의원들은 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사측과 노동당국은 소극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많은 의구심을 품게 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사측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유가족을 접견해 위로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사측과 노동부에 적극적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개발을 앞둔 전주 시내 마지막 노른자의 땅인 옛 대한방직 공장 부지에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여전히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많은 비가 내린 지난달 30일 청음조사를 통해 공장 부지 4개 지점에서 맹꽁이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대적인 포획 이주에도 이전 조사 때와 같은 지점에서 맹꽁이가 발견된 것은 이곳이 얼마 남지 않은 맹꽁이의 주요 서식지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이주에도 기적처럼 살아남은 터줏대감인 맹꽁이 서식지를 부지 내에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오형묵입니다. 군산 동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 대상학교로 추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군산 동고 등 도내 9개 고등학교의 자공고 2.0 지정을 교육부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추천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학교는 도교육청의 지정 고시를 통해 오는 9월이나 내년 3월부터 자공고로 운영되며 5년 동안 매년 2억 원이 지원됩니다. 익산 1시민 1학기 프로젝트 악기 발표회가 지난 27일 솜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발표회는 16개 팀 108명이 참가한 가운데 클라리넷과 우쿨렐레, 오카리나 연주 등이 진행됐습니다. 익산시는 강습 출석률과 발표회 참여율, 응원 점수 등을 고려해 아드레클라와 우쿠부크, 오즐 등 3개 팀을 선정하고 시장 표창과 하반기 추가 강습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 상승 흐름이 둔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는 전년보다 2.5% 상승해 한 달 전 상승률 2.8%보다 상승률이 작았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가 체감하는 생활 물가 지수는 전년보다 2.9%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농축수산물은 6.5%가 상승해 물가 인상을 주도했고 신선식품 지수는 9.2%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대변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공보와 홍보, 언론매체 대응 업무를 총괄할 대변인을 공모합니다. 응시 자격 요건은 언론과 미디어 운영, 정책 홍보 분야에서 공무원 출신의 경우 1년 이상 4급 공무원으로 근무, 관련 분야에서 5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등입니다. 대변인은 과장급 직위로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2년이며 근무 실적 등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군산시가 선택하는 정책 장터가 열립니다. 군산시는 오는 6일 시청에서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공유하는 정책 장터 우리들의 군산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지역 현안 발굴, 정책 제안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정책에 관한 시민 제안을 받는 정책 부스와 시장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과의 토크 콘서트 등이 열립니다. 시는 정책 장터에서 제안된 의견과 내용을 검토해 시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여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여산시장에서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랑과 음악이 함께하는 힐링 음악회를 주제로 주민 300여 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울리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군산시가 군산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군산시립예술단 지휘자와 함께하는 키움 으뜸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교향악단의 이명근 지휘자의 친절한 클래식 3기, 4기와 합창단의 주광영 지휘자의 미파시도 클래스 2기로 추진되는데요. 신청은 7월 25일 9시부터 이메일 접수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비는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22도에서 출발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겠고 최고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